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포커스잇입니다. 카카오톡이 무료 음성 서비스 보이스톡을 선보이면서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용하던 카카오톡 측이 통신사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간 걸까요? 하경화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무료 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통사의 음모론까지 제기되며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는 지난 14일 망 중립성 토론회에 참석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 통사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SK텔레콤의 경우 보이스톡의 음성 패킷 손실률이 16.6%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블로그를 통해 이 통 3사의 보이스톡 품질 현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음성 패킷 손실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고 통화 품질도 원활합니다. 그러나 국내 이 통사들의 경우 많게는 50% 이상의 손실률을 보이며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이스톡 베타 테스트 오픈 초반에는 되게 잘 되다가요. 갑자기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그 3주 환경에서 보이스톡을 사용할 때 음성 패킷이 손실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국내 이 통사들은 패킷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SK텔레콤을 비롯한 망 사업자들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 조작 논란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 중립성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 계속해서 통신업계에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톡은 물론 애플의 화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을 3G 통신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 통사들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입장은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미디어잇 하경화입니다. 지난 12일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어 화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등의 차세대 노트북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iOS 6를 공개했는데요. 아이폰 5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iOS 6에는 한국어가 추가된 시리부터 새롭게 선보인 3D 지도, 그리고 페이스북 연동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3G에서도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이 가능해져서 국내에서 다시 한번 망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iOS 6는 오는 가을에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아이폰 5 출시도 그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로운 저장 매체로 떠오른 SSD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샌드포스 컨트롤러를 사용한 인텔 SSD 520 시리즈의 암호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텔은 해당 모델에 대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명 SSD 판매사가 이 샌드포스 칩셋을 탑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5일 출시 이후 접속 장애와 환불 거부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불법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예판 2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국내 출시 일정과 가격 등이 나오지 않아 각종 추측성 루머들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물량 부족과 또 부품 수급난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집안에서 평균 대기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은 텔레비전과 함께 설치한 셋톱박스라고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텔레비전이 1.4W의 대기 전력을 소비한 반면 셋톱박스는 이보다 10배 높은 12.4W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모뎀은 6W, 유무선 공유기도 4W로 각각 주사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 지연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해지 신청 접수와 해지 처리 종료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앞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2011년 발표 이후 두 차례 판매가 연기된 캐논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 1DX가 오는 20일부터 일본에서 판매 예정이며 국내 출시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근본 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차로 취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자전거도 아무 곳이나 무조건 달릴 것이 아니라 주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만혁 PD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용 안전장구를 갖추고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서 자전거는 어떻게 주행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로 분류합니다. 즉 자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갈 때 먼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가끔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차도로 다닌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것은 자동차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차선 주행 방향과 동일하게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이 역시 과실 비율이 커집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방향 지시 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신호를 통해 진행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출발할 때는 뒤에서 자동차나 다른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손으로 해당 방향을 알려줍니다.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신호를 통해 뒤따르는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측 통행을 하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 교통법규를 지켜서 빨간 신호등에 멈추고 파란 신호등에 진행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건너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심코 타고 건넌다든지 또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무작정 밖에서 타기보다는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교실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행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 상해보험이나 자전거 전용 보험을 가입하면 유사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좀 더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에이서는 올인원 PC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FHD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며 21.5인치의 모니터가 장착된 보급형 올인원 PC입니다. 인텔 2세대 셀러론 프로세서를 장착했으며 4GB 메모리와 50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했습니다. 최대 60도까지 화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니코리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캠코더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수심 5m 깊이에서 최대 60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을 흡수합니다. 10배 광학 줌 기능과 FHD 영상 2040만 화소 이미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3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능들이 특징입니다. 한국 레노버는 2세대 울트라북 2종류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3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채택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두께는 U310이 18mm, U410이 21mm며 무게는 각각 1.7kg과 1.8kg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으로 그래픽 성능을 높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4GB 메모리와 32GB SSD, 그리고 50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해가는데요.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들 챙겨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